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요즘 자율보 지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창간 1년이 살짝 넘겼습니다. 그 작은 제작 인력을 가지고 일정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조중동과는 색깔이 다르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며칠 전 사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아주 따끔하게 제대로 때리고 있어서 괄목상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상의 국가 반란 행위라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자율보 지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탄핵 소추는 대선 불복이자 헌정 파괴 그리고 사실상의 반란이다 하는 얘기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근사한 지면인가를 중앙일보와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게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운데 사진을 두고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위아래가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안 가결. 그건 여야 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다라고 그젓하게 근사하게 딱 박아놨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웃기는 지면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신문 제작의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칼을 든 강도 민주당하고 칼에 찔린 양민 이상민 장관을 그 문제를 보도하려면 강도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중앙일보는 강도와 양민이 타협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문제다, 극단이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신문의 정도가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율보 지적대로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애들이 패배한 이후 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왔던 대한민국 흔들기 책동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국회에 올인하더니 급기야는 이런 짓까지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지만 지난 몇 년 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치인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실종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몸살을 계속 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제 전쟁이 은폐되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만 정상적인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치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미스테리입니다. 일간 신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각에서 이게 무슨 정치인냐, 이런 게 정상적인 정치인냐, 중앙일보대로 그런 식으로 국민의 독자들의 눈을 가리는 지면 제작을 하지만 실체는 무시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게 주사파 반란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체제 변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부터 그러했습니다. 문재인 5년의 집권 과정 내내 바로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북한과 인계돼 있다. 그리고 뒷배를 봐주는 중국 공산당까지 개입돼서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무시무시한 반란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회 혼란의 정확한 구조적인 실체라고 봅니다. 단순히 남북 갈등 아니면 대한민국 대 주사파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내 주사파 그 걔네들의 뒷배를 봐주는 북한 그 뒤에 있는 빅브라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구조까지 한꺼번에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건 어쨌거나 윤석열의 등장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 즉 범주사파 세력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코너에 제대로 몰렸습니다. 이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죽고 사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의 정치적인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북한과 연계된 뒷배를 봐주는 중국 공산당까지 개입한 세력이 윤석열한테 꺾이느냐 아니면 저들이 대한민국 세력을 꺾어버리는가 하는 거대한
한판 승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한 면만 쳐다보고 신문에 떠드는 얘기는 정말 식상하게 짝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리켜서 최후의 결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싸움은 만만치 않다. 최후의 결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비유컨대 그럴 수 있지만 등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자면 윤석열의 등장과 승리라고 하는 건 주사파, 좌익 주사파 세력 전체에게는 거대한 악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사법 처리 문제로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절체절명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쟤네들한테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팔뚝을 뚝 달라서 내주자, 그리고 손 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재명만 잘라주고 자기들은 뒤에서 물러서 있자, 그러기 위해는 상황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주사파는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까지 공멸한다, 몰락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쟤네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려서 쟤네들은 2판 4판으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보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쟤네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 대란설이 지금 시중에 은밀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3월 대란설. 무사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현 상황의 갈등은 결코 단순치 않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좌익과 우익 사이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사이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섬뜩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월 달을 분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아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이 지금 현안으로 남아있고 민주당 쟤네들이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오겠고 동시에 천공수승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그림은 다 여기를 모아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모든 게 총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좌빨 시민사회가 지금 또 한번 이 판에 뛰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3월이 되면 거리로 와장창 흩어져 나올 게 불가피합니다. 현 상황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무섭다. 대한민국은 지난 오랜 박근혜 정부부터 성냥만 갖다 대면 펑 하고도 터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항구적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못지않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사법부,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 사법부와 입법부라는 국정운영의 두 날개 자체가 지금 좌익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국회가 움직이고 좌파 시민사회가 뛰어들 경우 판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저들의 1차 목표는 윤석열 퇴진이지만 최후의 관역은 그걸 넘어선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체제 변혁의 과정이라고 쟤네들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일보 지적대로 국가 반란 행위의 첫걸음이 바로 이상민 탄핵,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우습게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파가 이걸 방치해둘 경우, 내버려둘 경우 국정마비는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실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재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2019년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리 훈센을 만나가지고 내전의 지혜를 전수해달라고 떠들어댄 바 있습니다. 그때 국내 언론이, 공식 언론은 그냥 어영병 넘어갔지만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였습니다. 문재인이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의
어떤 국면을 내전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지만 주사파들이 꿈꿔온 그때가 타이밍이 어쩌면 지금으로 2월된 것은 아닐까. 그게 3월일 수도 있다. 좌빨들이 꿈꿔온 그때가 임박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은 3월 1일 3.1절을 전후해서 특별한 집회와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3월 대란설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다양한 연애가 있을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송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